네,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습니다. 외국인들이 890억 원 정도 역시 매도하고 있고 기관의 매물이 1,000억 원 넘게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. 현재 시장 흐름 분석 부탁드립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1981포인트 현재 지수 차트를 좀 보면 21선 정도에 딱 좀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. 역시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1970포인트, 2020포인트, 이 밴드 안에 여전히 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, 일단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하면 한 4거래일 연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. 한 890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. 기관들 같은 경우 1,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역시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, 기금은 계속해서 양은 뭐 많지는 않지만 매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, 최근에 좀 계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. 2,000포인트 전후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좀 화학업종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좀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. 대신에 이제 화학업종 중에서도 기관은 조금 현재 매도가 좀 적은데 사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기관들 같은 경우 SK케미칼이라든가 SKC라든가 이런 종목, 한국타이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, 대신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특히나 이제 금호석유라든가 이런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철강 쪽에 대한 부분, 포스코, 현대제철, 철강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겠죠. 이러한 부분으로 좀 철강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. 음식료 쪽도 매도를 하고 있고, 외국인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대신 전기가스,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건설 일부 매수를 하고 있고요. 이런 소폭, 소량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, 전체적으로 한 890억 정도를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, 또 선물 쪽에서도 또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선물 쪽에서 좀 많이 더 매도를 좀 하고 있죠. 현재 지금 한 4,200계약 정도,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5천억 정도가 넘는 그러한 금액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물 쪽에서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이러면서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이 듭니다. 기관들 같은 경우 한 1,100억 정도 역시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. 대부분의 그런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, 기관은 특히나 운수 장비 쪽, 자동차 쪽, 그리고 조선 이쪽에 대해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 현대위아라든가 또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업종,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, 완성차 업체도 현대차 자체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,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고요.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여전히 또 하락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밴드 안에 좀 갇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좀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관망을 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.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오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0.4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게임 종목들, 모바일 게임주들의 강세라든가 엔터주들의 강세, 음반 쪽이 아닌 기존 다른 그 매니지먼트, 연기자 쪽 매니지먼트 회사들,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이런 쪽들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스닥 쪽이 역시 이제 종목별로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. 코스닥 쪽이 더 강하다는 흐름은 종목별로의 중소형주의 강세라든가 종목별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. 코스피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지만 현재 지금 뭐 음식료업이라든가 제약주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은 또 상승하는 종목들, 계속 강한 종목들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부 뭐 비중적으로 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30% 정도 대형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40% 정도 중소형주, 강한 종목들을 계속 매매를 해나가고 나머지 이제 20-30% 정도는 현금을 보유 혹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이런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좀 유지를 해나가는, 시장은 여전히 그 밴드 안에 있는 구간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러한 구간 이후에 과연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, 이 부분은 또 해외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, 바로 이제 내일부터 뉴욕에서도 이제 알코올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 시즌이 바로 출발이 되고 있죠.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,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균형을 좀 맞추면서 계속 뭐 대응을 해 나가고, 아직까지는 그대로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형주는 30%, 중소형주를 40% 담아가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. 어떠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보면 좋을 것인지 오늘장 특징 업종과 그 안의 종목들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네. 계속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인데요. 일단 130만 원에 좀 안착이 됐다고 보여지고,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가 또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,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의 상승,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
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만한 상방향으로의 그런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이제 하나하나 나올 텐데,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한다면,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제가 아까 30%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만약에 시장이 더 조정이 나오고 한다면, 그때 또 대형주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, 시장은 약간 변화되는 그러한 과도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, 중소형주 강한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시장에 대한 그 특징적인 업종을 보면 모바일 게임, 전자결제, 음식료, 카지노 관련 종목들, 대선 테마에서 뭐 일자리라든가 SNS 이런 쪽에 계속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. 이러한 종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바일 게임주의 흐름을 좀 보면 일단 컴투스 제가 지난주에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 번의 매매가 이제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. 그 부분은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,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,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. 다만 이제 매매할 때 들어간 관점은 매매 타이밍은 잘 잡으셔야 되겠죠.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게 계속 다 매수 타이밍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, 매매할 때 타이밍 부분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, 계속 실적이 기반이 되고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,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. 그 강세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전자결제주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이런 부분, 성장성이라든가 오늘 정책적인 부분, 법 개정이 이제 이르면 11월 말, 다음 달 말부터는 바로 이제 휴대전화 직불 결제 서비스라고 하죠.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, 현재 지금 한도가 뭐 30만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0만 원까지도 더 늘릴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 이미 제한이 된 상태죠.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성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이버 결제, KG 이지시스, KG 모빌리언스 이라는 종목들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 보면은 오늘 뭐 대상이라는 종목 뭐 계속 고가가 어딘지를 모르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죠. 이런 강한 종목들,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, 계속 반복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다만 그 매매할 때 타이밍적인 부분은 잘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카지노 관련해서는 오늘 파라다이스 이 종목이 또 다시 신고가를 또 형성을 하고,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. 어느 정도의 구간,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형성한다. 이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매매에 좀 가담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그러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또 대선 테마 쪽에서는 오늘 사람인의 HR, 일자리 관련해서 이 종목이 다시 오늘 또 한 5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상승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. 일자리 관련 쪽, 이런 쪽 계속 지속 관심이 필요하고, 그리고 SNS 관련 쪽에서는 뭐 나우콤이나 이런 종목들 계속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죠. 실적이 또 기반이 되고 테마에 엮이지만 그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나우콤 같은 경우는 게임 쪽으로도 연관이 되죠. 모바일 게임 쪽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러한 기업이고요.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의 이제 대선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, 미국에서의 그런 대선, 오바마와 롬니 양쪽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보자면 역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.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, 이러한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,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여전히 셰일가스 관련한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한 3% 이상 또 계속 상승을 하는데요. 이러한 셰일가스 관련한 피팅업체라든가 성광밴드, 태광,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, 자원개발이라든가 그와 또 연관이 돼서 일자리 관련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쪽도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업종별로 이러한 흐름보다는 종목별로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별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별로 집중을 하신다면 현재 뭐 시장에서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